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이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 내 종북 반국가 세력의 적나라한 실체를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해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국가 단체들이 전남 진도에 내려와서 세월호 침몰을 제2의 광주, 제2의 5.18로 만들어서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1977년생으로 올해 48세인 배의철 변호사는 서울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 유가족 측 변호를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해 화제가 된 변호사입니다. 배 변호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눈길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파 성향 인터넷 매체인 프리전 뉴스의 조문기 기자가 상세하게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전 뉴스의 관련 기사 내용 전문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전체 맥락을 자세하게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폭로했다. 국민변호인단이 11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국가 단체들이 진도에 내려와서 세월호 침몰을 제2의 광주, 제2의 5.18로 만들어서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배 변호사에게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문을 연 뒤 이같이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들을 말했다. 이날 배 변호사는 먼저 자신이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대한민국 변호사 2만 명 중에 유가족, 실종자, 희생자 가족을 배려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며 당시 어린 청년 변호사였던 자신이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반나절의 고민 끝에 세월호 가족들을 도우러 팽목항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유가족의 신뢰를 얻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비를 오면 비를 맞아야 했고 나가라면 나가야 했고 조언을 하다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다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유가족들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진도에서 변호사가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이 되려고 신뢰를 회복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권영국, 박주민, 민변 변호사들이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기사에는 이어서 팽목항에 뒤늦게 내려온 민변 변호사들, 세월호 가족과 배의철 변호사 사이를 이간질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뜻밖에도 세월호 가족과 배 변호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다. 배 변호사는 그 민변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저 배의철 변호사는 관변 변호사라는 거다. 대한변협 관변 변호사 배 변호사를 가족 대책위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민변이 세월호 가족들을 대리하겠다고 이간질을 하고 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함께 노숙하면서 동고동락하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을 도와준 배의철 변호사를 믿었다. 결국 세월호 가족들은 민변을 대리인으로 정하지 않고 투표를 해서 배 변호사를 가족 대리인으로 정했다. 이후 배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특위가 만들어져서 민변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젊고 경험이 없던 청년 변호사 500명이 모여서
순수하게 가족들을 돕기 위해 돈도 1원 한 장 안 받고 6개월 동안 노수 가면서 세월호 가족들을 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돈을 받아 처먹었다고 욕하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그게 민변 변호사들 아니었습니까?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프리즌 뉴스 기사는 이어서 배 변호사의 발언 중에서 반국가 세력들과 단체들은 세월호 사건이 해결되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가족들을 선동하고 또 선동하고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그 무도한 반국가 세력, 그것이 제가 세월호에서 6개월 동안 본 것이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과 단체들은 세월호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국가 세력들이 진도에 내려와서 사람들 다 끌고 진도에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고.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탄핵운동의 시작이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가 밝힌 이들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은 충격적이다. 그는 세월호 침몰을 제2의 광주, 제2의 5.18로 만들어서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진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라고 폭로했다. 배 변호사는 이때부터 반국가 단체들하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그 친구들이 내려와서 하고자 했던 게 유가족들을 돕는 게 아니었다. 종북, 반국가 단체 활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너희들이 왜 내려와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인 탄핵 집회를 하냐? 하지 마라, 나가라. 그래서 팽목항에서 반국가 단체들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당시 충돌 상황을 말했다. 배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내가 세월호 변호사면 내가 좌파인가라며 반국가 단체들, 저는 그 실상을 똑똑히 봤다라고 강한 의도로 말했다. 이어 나에게 내려와서 여기를 절대 투쟁을 접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을 선동하고 또 선동하고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그 무도한 반국가 세력, 그것이 제가 세월호에서 6개월 동안 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진보, 반국가 단체, 노조가 다 팽목항에 내려와서 여기가 성지야라고 했다며 그들의 선동 방식도 폭로했다. 기사는 이어서 선동은 너무 간단하다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배의철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 변호사는 선동은 너무 간단하다. 사람들을 50명 끌고 내려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어있는 영정을 보여준다. 이 죽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 이렇게 선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선동이 어디서 왔느냐? 종북 반국가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서 왔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가 밝힌 민변의 선동은 또 있다. 그는 세월호 수색에서 건져 올린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국정원 관리 파일이 나오자 민변이 이를 악용해 선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관리 파일은 배 관리 상황을 국정원에 보고하는 문서로 배의 소유 여부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었음에도 박주민 등이 대리인으로 등록해서 그 파일을 가져다가 세월호 관리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세월호는 국정원 것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좌파를 중심으로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이 널리 퍼진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제가 기자회견이 있던 그날 박주민 변호사, 한겨레, 경향 그 보도를 했던 언론들과 싸웠다라며 왜 세월호가 국정원 거냐? 아니다. 이것은 단지 국정원이 일정 톤수 이상의 선박을 관리한다는 보고 문건일 뿐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 안에서 좌파의 허위 선동과 싸우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들이 그를 향해 숨겨진 국정원 변호사라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거야. 박근혜를 위한다. 저 변호사는 프락치다라고 음해하며 세월호 가족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유가족들이 자신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당시 모든 종북 반국가 세력이 팽목항으로 달려와서 민주노총 다 데려와서 팽목항을 점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해산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오면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제2의 5.18이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내가 여기서 가족들을 대리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목숨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쟁을 하느냐. 그래서 팽목항에서 박근혜 퇴진 집회, 탄핵 집회를 못하게 된 거다라고 공개했다.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세월호 때 했던 짓들이 저런 짓들입니다. 그리고 저런 종북 반국가 세력 또 그런 극좌의 언론 매체 못지않게 소위 조중동 이런 언론 매체들도 그에 휘둘려 갖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사들 그리고 사설들 칼럼들을 쏟아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어서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반성해야 될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자들 중에 반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배희철 변호사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한 프리즌 뉴스는 이어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온갖 공격, 또 CCTV 포렌식하고 고의 침몰 아니라고 했던 김인성 한양대 교수 온갖 공격으로 교수직 물러나 결국 야인 생활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는 또한 당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폭로했다. 그가 밝힌 피해자는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다. 김 전 교수는 그와 함께 세월호에서 건진 CCTV를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을 했다. 김 전 교수가 여기 어디에 세월호가 고의 침몰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옳은 소리를 하자 김 전 교수를 향해 온갖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한양대학교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좌파들이 김 전 교수를 공격하고 또 공격했다고 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서 돈 1원 못 받고 포렌식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고생한 김인성 교수님은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김인성 교수님은 너무 시리에 빠지고 이 좌파들의 극악무도한 공작에 너무 치를 떨어서 지금은 야인이 되어서 차를 타고 전국을 도는 여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배 변호사는 밝혔다. 여러분 지금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언론에는 일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종북 세력들 또 반국가 세력들의 저지른 해악, 폐해 이런 부분은 아예 대한민국 언론은 취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보도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보도한 것이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보도들,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가짜 뉴스로 선동한 그런 보도만 이어졌던 겁니다. 기사는 이어서 수중수색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잠수사들 향해 저 새끼 밀어넣어 이런 소제목 아래 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로한 좌파의 잔인함은 또 있다. 바로 세월호 시신수색과 인양 작업을 하는 잠수사들을 대하는 좌파들의 행태였다. 2014년 10월, 11월이 되고 날씨가 추워졌고 가라앉은 선박에 격실이 붕괴되는 등 잠수사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그는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찾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찾다가 잠수사가 죽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러자 좌파들의 반응은 저 새끼 죽여라, 축출해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바지선에 올라가서 수중수색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청년 잠수사들, UDT, SSU, 그리고 민간 잠수사들, 들어가면 자신이 죽을 수 있어 못 들어가요. 자, 뒤에서 좌파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라며 저 새끼 밀어 넣으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인간들이에요 라고 치를 떨었다. 이어 그는 제가 그걸 보고 아, 좌파 이놈들은 인간들이 아니구나. 이 자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참고로 배희철 변호사는 이 세월호 사건 변호사를 맡을 때까지만 해도
젊은 변호사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좌파 혹은 진보적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리고 한국 이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의 폐륜적인 행태를 보면서 한국식 극좌 세력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그런 자신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그날의 기억과 오버랩되는 대통령 체포 당시 상황,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최근 상황을 설명합니다. 배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경찰력을 총동원한 날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2014년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총 들고 싸우지 마라. 청년들 다치지 마라. 내가 들어가면 돼. 내가 공수처 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되고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성윤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나? 총으로 쏘고 관에 담아서 오더라도 대통령 체포해. 제가 총을 쏴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2014년이 생각났다. 잠수화를 놓고 총을 겨눠서라도 잠수하러 들어가게 만들라는 그놈들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님의 투옥을 보면서 이 좌파 이놈들은 총으로 국민들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걸 전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놈들에게 국민들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이성윤이라는 자가 명색이 검사 출신입니다. 전라도 전주 출신이죠. 그리고 문재인의 대학 후배 경희대학을 나온 검사 출신인데 문재인 정권 당시 깜에 맞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장 맡아서 온갖 정말 황당한 짓을 했던 게 바로 이성윤이라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 짓 때문에 오히려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바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슨 총으로 쏘고 관에 담아서 오더라도 대통령 체포해, 이따위 소리를 명색이 검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한 겁니다. 바로 2014년에 이 배의철 변호사가 세월호 침몰사하고 그 팽목항에서 봤던 그 좌파들의 폐륜적인 행태, 그 행태를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놈들은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을 선동해서 붕괴시키는 것, 그리고 이 나라를 북에 갖다 바치는 것, 이 반국가단체 활동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상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여러분께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다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런 반국가 종북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싸워서 지면 우리 자유시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싸우고 계시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이 각자 여러 자리에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